아직도 저평가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은 상승의 초입부 정도는 발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발목 위. 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빅데이터가 알려준 올해 유망지역과 위험지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책에서도 이제 전국 빅데이터 종합 투자 점수 순위도 나와요. 아, 네. 사실 데이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뭐 미분양에다가 입주 물량에다가 뭐 수급에다가 뭐 저평가에다가 아우 복잡해. 그래서 만든 게 하나의 점수로 만든 거예요. 종합 투자 점수라는 걸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얼마나 정확한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시계를 이제 2008년 1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아직은 부동산이 본격적인 대세 하락을 하기 전인 전 고점 그 정도 즈음인데, 자, 요거를 보시면 이제 먼저 시도별로 보면은 누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제주도가 제주도. 제일 높네요. 제주도가 82점. 즉 2008년 1월 달에는 어디를 투자하라고 투자 점수가 이야기하냐면 제주도. 그다음 어디예요? 부산. 근데 점수가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경기, 인천, 서울, 수도권. 수도권이 점수가 안 좋았잖아요. 자, 그러면 제주도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제주도를 진짜 2008년 1월 달에 샀으면 좋았을지. 자, 요게 제주도의 종합 점수 차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으면 투자해도 좋은 거고, 점수가 떨어질수록 투자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제주도는 금융이 터지기 전에가 제일 점수가 좋았죠. 그리고 이 점수가 2010년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파란 선이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자, 이때 샀으면 어때요? 대박이죠. 자, 그러면 성공. 자, 부산 볼까요? 부산도 언제까지 점수가 좋았어요? 부산도 2010년 초반까지 점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 샀으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했죠. 네. 석세스.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08년에 이 종합 투자 점수 가지고 투자했다면 대박이 났겠죠. 2021년 2월 달. 자, 지금 녹색 뿌린 데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거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껴있다.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거품이 지금 엄청나게 껴있죠. 와, 다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나마 지금 시군구로 보면, 좀 더 지역을 좁게 보면 그나마 이제 80점대도 있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그나마 이제 좀 괜찮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밑에는 다 누가 있냐? 다 서울, 대전 이런 데가 지금 다 투자 점수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점수가 안 좋으면 그럼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더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위험한 그런 국면에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투자 점수로 봤을 때 지금도 경북이죠? 경북, 충북, 경남, 충남, 강원, 전북. 근데 이 지역들도 엄청나게 녹색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창원시라든가 서산시라든가 구미시, 군산시 이런데, 그리고 또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무슨 일자리 데이터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책에서 일자리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 중에 현재 상위에 있는 지역이 서산시 그리고 군산시 이런 데가 투자 점수도 좋고 앞으로 일자리도 그런 좋아질 가능성이 그런 많은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는 2020년도부터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데이터가 좋은가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도 강원도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서 꼭 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곳이 원주입니다. 데이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원주 데이터를 주간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주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8년부터 별로 좋지 않았었죠.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2020년 5월 달부터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2020년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강원도 이제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상승세가 지금 한 반년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원주시의 이제 전세 대비한 아파트의 매매가 저평가 인덱스인데 얘가 이제 빨간색이면 고평가예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초록색이죠. 그래서 올랐지만 여전히 아직은 초록색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어때요?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조금 올라갔지만 아직도 소득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가 대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걸로 봐서 저평가 구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에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매우 적죠. 자, 보세요. 2018년, 19년, 20년 입주 폭탄이 2년 연속 있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고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데이터를 또 저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달라요.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올라가고요. 입주 물량 오히려 부족할 때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입주 물량의 영향이 확실합니다.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1년은 모르는데 이렇게 2년 이상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떨어져요. 근데 원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거기다가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지금 좀 한 822호로 올라왔는데 이건 1월달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나올 텐데.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죠.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바닥 탈출 신호. 자, 거기다가 지방은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원주는 어때요? 인구와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죠. 거기다가
원주의 일자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제 1월 달에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일자리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이랑 경북 포항이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일자리 변수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올해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도 그래도 이제 보시면 포항시 북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항시 북구도 보면은 몇 년을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은 상승의 초입부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좀 안 좋게 봐도 아직은 허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여전히 이제 녹색불이고요. 소득 대비해서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록색불이어서 괜찮고요. 물가 대비해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어때요? 정말 작죠. 그래서 포항시 북구 남구 다 해도 입주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으로 인한 그런 하락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분양이 거의 없죠. 27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탈출을 보여주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세대수는 여전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수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집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보다는 세대수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여기도 일자리가 그래도 지금 추세가 증가를 하고 있죠. 물론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아요. 2016년 초반 대비해서 3.9% 증가한 거니까 사실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제 일자리 데이터예요. 그래서 원의 크기가 뭐냐면 원의 크기가 일자리 개수의 크기예요. 그리고 색깔이 파란색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이고요. 빨간색일수록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북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어디인지 바로 보이죠? 가장 빨간데 어디? 김천시. 그 다음에 일자리가 가장 큰데 가장 많이 줄어드는 데가 어디예요? 구미시. 여기는 지금 8% 줄었잖아요. 그 다음이 또 경주시. 근데 김천시나 경산시. 그 다음에 포항시도 어때요?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조금씩만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구미나 이런 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방이 괜찮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구별로 좀 더 세세하게 타겟팅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책에서 이제 거론됐던 곳들이 이제 충남, 충북, 전남인데 이들 지역도 수치가 괜찮은가요? 아까 이제 서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산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어쩌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서산으로 가시는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몇 년을 하락했어요? 16년부터 하락했습니다. 16, 17, 18, 19, 20년 중순까지도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죠. 근데 아직 본격적인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즉 완전 상승의 극초기다. 여기는 발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발목 위치가. 자, 그런데 서산의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어때요? 매매 저평가 인덱스가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저평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어때요? 매우 낮네요. 그러니까 제가 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이 제일 높죠. 거기다가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매우 적네요. 여기는 얼마냐면 3.9입니다. 거의 없어요, 입주 물량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미분양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거래량 조금씩 많아지고 있죠. 자, 거기다가 서산도 어때요? 인구랑 세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 무슨 충남 서산이 어떻게 인구가 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서산이 왜 이렇게 수치가 좋은 건가요? 자, 일자리 보세요. 일자리 몇 프로 증가했어요? 27.4%. 아까 포항도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거기 3. 몇 프로였잖아. 27.4% 증가했어요, 일자리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자, 보세요. 충남에서 지금 일자리 줄어드는 데 있어요, 없어요? 태안 빼놓고는 전부 다 어때요? 일자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아까도 봤지만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투자 점수가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 꼽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혹은 내년에 좀 수도권에 집을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아, 있죠. 모든 수도권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초반에 지금 사도 좋을 만한 지역으로 제가 꼽은 데가 어디였냐면 평택이었어요. 1월 달에 제가 평택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저점이었었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자, 보세요. 일단은 평택 먼저 말씀드려요. 평택은 계속 떨어지다가 2020년 3월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리고 평택이 어때요? 여전히 지금도 전세 대비 저평가가 2등이에요. 그리고 전세 대비 저평가 어때요? 계속 지금 좋죠.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물가 대비해서도 괜찮죠? 그다음에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죠.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77.5%. 평택은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이 가장 높죠. 자, 평택의 그리고 입주 물량 어때요? 사실 평택이 오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8년, 19년이 어마무시했어요. 근데 입주 물량 어때요?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 미분양 어때요? 많이 줄었죠. 자,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을 하락하다가 막 고개 드는데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라고요? 대세 상승의 신호탄이다. 거래량 지금 터졌잖아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2007년도를 넘지 못한 보니까 더 이제 많이 나오겠네요, 거래량도. 네. 자, 그 다음에 평택 어때요? 와, 인구와 세대수가 뭐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일자리 데이터 볼까요? 평택 몇 프로 늘었어요? 42.1%. 엄청나죠. 자,
경기도의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이게. 경기도도 일자리가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죠. 근데 가장 빨간 데가 어디예요? 평택입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도 어때요? 일자리가 화성도 많고 많죠.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평택을 매수하라고 제가 주변에도 얘기들을 또 많이 했고, 제가 블로그에도 글도 실었었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네, 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대세 하락론자로 아는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그런 사람 아니고요. 지금도 수도권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이 다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광주, 평택, 양주, 동두천, 안성, 이천 이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상 그래도 좀 괜찮은 데는 어디냐? 광주 꼽을 수 있겠고요. 평택도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성도 좀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천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봤을 때 올해 투자하기가 위험한 지역이 꼽아주신다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주변에 가까운 경기도. 그러니까 뭐 안양, 성남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많이 오른 데들 있잖아요. 수원 뭐 이런 데들. 그리고 인천. 혹시라도 인천을 조만간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늦어도 가을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왜냐면 이쪽 폭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도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 되어 가고 있고요. 대구도 갈수록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대구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남을 제가 첫 번째 책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했는데 거기도 이제 좀 거의 이제 끝물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책에서 보면은 이제 제주도가 조금씩 지수가 좋아지고 있고 주목해야 될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또 제주도는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거론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주도는 투자 점수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상충이 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주도가 그동안 사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주도도 보시면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바로 얼마 전부터 조금 이제 올랐어요. 예, 2020년 11월 말부터 지금 상승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둘 다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상승세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엄청나게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에 비하면은 안 좋았을 때 비하면 지금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요. 소득 대비해서도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근데 물가 대비해서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주도의 가장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입주 물량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향후에 새 아파트가 가장 없는 데가 어디냐?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새 아파트가 가장 없습니다. 근데 미분양은 어때요? 아직도 1000채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인구랑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제주도 일자리가 어때요? 제주도도 19.8%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살짝 좋은 데이터도 있고 조금은 부족한 데이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에 지금 완전 초입부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에 아파트를 사는 거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실거주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정도는 실거주 하시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지코노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